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늘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들으며 같이 공감하고 웃었던 1인이에요. 언젠간 내 이야기를 써야지만 하다가 오늘로써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전 고등학교를 졸업 후 특성화고 전형으로 대기업 생산직으로 입사를 했어요. 집안 형편도 어려웠고 빨리 취직을 하고 싶었죠. 그래도 대기업 생산직이어서 그런지 월급이 어린 나이에 비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로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저금도 하며 행복한 일상을 맞이했죠. 그러다 생산직 사원 중 사무직으로 전환할 계기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추천으로 제가 사무직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직 일을 하며 연구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에선 제가 고졸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지만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듯이 시부모님들은 거센 거절 끝에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어요. 내가 고졸 며느리 볼 줄은 몰랐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고졸이야? 머리가 모자란 거니? 아니면 털 떨어진 거니? 남들은 다 가는 전문대 하나를 못 나와서 고졸 딱지를 붙어? 참나. 어디 가서 내가 말도 못해, 알아? 우리 아들 그렇게 뼈 빠지게 교육해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시키면 뭐해? 엄한 여자 좋은 일 했던 거지. 아우, 속상해. 정말로 어딜 며느리라고. 아유, 그만해요. 이왕 시키는 결혼 어차피 뭐 변하는 것도 없을 테고. 이제 그만 좀 합시다. 누군 좋아서 이해하는 줄 아나? 내가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이왕 허락까지 한 거 좋게 생각하자고 하다가도 제 얼굴만 보면 화딱지가 난다니까. 어머님, 대학은 나중에 야간 대학이라도 갈 거고요. 저 지금 하는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 노여워하세요. 내가 안 노여워하게 생겼니?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애를. 너희 부모님은 좋겠다. 딱 고등학교만 받게 하고 그저 지 돈 지가 다 벌어 썼으니 부모가 얼마나 편했을 거야. 가족이 쌍으로 뻔뻔해도 유분수지. 어쨌든 말해 뭐하니? 아휴. 말씀이 지나치세요. 어떻게 부모님까지 그렇게 모욕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 얘기는 아무리 상관없지만 말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푹푹 내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이 귀하게 키운 아들, 혹시라도 한참 모자란 저한테 장가 보내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싶기도 하면서 공감도 갔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가 진짜 시집살이의 시작이었어요. 시부모님은 흔히 TV에서 질 나쁜 친구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에게 비유하셨죠. 얼토당토하는 얘기였지만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저를 깔아뭉개셨습니다. 나쁜 아이들과 저를 비교하며 한 통 속으로 묶었으니까요. 저거 너 아니니? 아니면 왜 대학을 못 갔어? 요즘같이 대학이 이렇게 흔한 세상에 뭐 학교 다니면서 사고 치거나 말썽 부렸던 거 아니야? 그러면 곤란하다 정말. 시도덕질은 못한다고? 너 피 물려받으면 쓰겠니? 나원, 아휴, 세상 무서워라. 네? 에이,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대학만 안 갔다 뿐이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나름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조용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득성아 고등학교 갔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하여튼 우리 아들에 비하면 넌 한참 미치는 거 알지? 미치고 말고가 어딨나요. 저도 제 인생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다시 돌아가도 지금같이 살 건데 너무 어머님 생각대로 크지 않았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머님 판단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나요? 뭐야? 또박또박? 내가 이러니까 너 과거를 의심하는 거야. 알아? 학교 다니면서 선생들한테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훤해. 너무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머님 기준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시라니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머님은 듣는 둥 마는 둥이었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었지만 남편과는 불화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보고 참는 나날이었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길에 있어서 절대 후회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한몫했었고요. 남편은 본인의 어머님 성격을 잘 아는지라 늘 퇴근을 하면 저에게 기분 상태를 묻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존재였죠.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구절을 생각하며 그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언젠가 모든 식구들이 알아줄 거란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은 또 엄마가 뭐라고 하셔? 미안하다. 장남이라 분가도 못하고. 근데 그냥 처음에만 저러실 거야. 이제 시간 지나면 진국인 너 정말 알아보실걸? 우리 엄마가 마음이 진짜 약하거든.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세원이네 귀국한다더라. 아, 서방님네 말하는 거지? 그러게, 결혼식 때도 못 보고 진짜 궁금했는데. 당신 동생이라도 당신보다 먼저 결혼했으니까. 결혼 선배잖아. 동서도 처음 보는 거라 너무 설레요. 이제 한국 아예 나오는 건가? 의지하고 잘 지내면 좋겠다, 정말. 아예 나오는 걸 거야. 거기 회사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시 한국 지사로 들어온다나 봐. 그러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 세훈이도 털털한 성격이니까 아마 형수님 대접 깍듯이 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아마 잘 지내게 될 거야. 너무 기대된다.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보다 결혼을 더 빨리 했기에 결혼 선배나 마찬가지였죠. 결혼하자마자 회사 일 때문에 그 부부는 미국에 들어갔고 이번에 다시 한국지사로 발령이 나서 두 부부가 같이 한국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동서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참 설레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고학력자 스펙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여성이었어요. 처음 서방님네가 귀국하던 날 시어머니의 그 동서 보는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좋아하던지 저를 보는 눈빛과 동서를 보는 눈빛 자체가 차원이 달랐어요.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보는 동서와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타국에서 힘들었지? 어쩜 그때보다 살이 더 빠졌다. 아주 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줘야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형님? 결혼식 때 가봤어 했는데 그때가 가장 바쁜 회사 시즌이라. 이제야 뵙게 되네요. 잘 지내봐요, 우리. 아, 맞다, 어머님. 이거 제가 사온 건데 이것 좀 보세요. 형님은 실제로 제가 뵌 적이 없어서 뭐가 어울릴지 몰라. 일단 제 취향 스카프 하나 사왔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어울릴 것 같은데. 얘가 뭐 취향이 있겠니? 사주는 것도 감지덕지지. 너랑은 아주 차원이 다른 애야. 그러니까 편하게 돼, 편하게. 아, 고마워, 동서. 스카프 너무 예쁘다. 그러게, 나도 동서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었는데, 우리 차츰차츰 친해져 보자고. 아, 네, 형님. 그래도 사진보다 실물을 이렇게 뵈니까 좀 다르시네요. 역시 사진빨은 못 속이는 건가?
약간 동서와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니 동서도 시어머님 과라는 게 단번에 느껴졌어요. 그래도 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 표현 방법이 조금 직설적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렸죠. 그런 절 더 힘들게 한 건 시어머니였고요. 사사건건 비교하셨거든요. 시어머닌 동서 앞에서 역시나 저를 깔아뭉개셨습니다. 그런 동서는 민망해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하지만 동서가 생기면 좋겠다는 제 생각과 너무 다르게 동서가 있으니 오히려 비교 대상이 있어 시어머닌 절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예, 밥 좀 차려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밥 차리는 게 그렇게 힘드니? 이것도 안 하려면 시집은 왜 왔어? 안 그래? 하여튼 꼭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하더라 너는. 좀 알아서 못하니? 결혼한 지가 이제 5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걸 알려줘야 해? 아, 어제 야근을 해서요, 어머니. 오늘은 죄송한데 동서랑 같이 해도 될까요? 진짜 제가 잠을 너무 못 자서 힘들거든요. 어디 동서를 깨우려 들어? 너랑 걔랑 같니? 걘 너랑 차원이 다른 애야, 알아? 대학도 미국에서 나오고 유학생활 오래 한 애가 이렇게 한식 차림이 쉽겠어? 좀 생각을 하고 말해라. 그리고 네가 큰 며느리인데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해야지. 나 원참. 둘째네 시키지 마, 알겠어? 걘 이런 거 할 급이 아니야. 얼마나 놀래겠니? 이런 거 안 해본 애가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안 그래? 시어머니는 제가 동서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고 말리셨어요. 오로지 이 집안의 모든 일은 제 차지라고 하셨죠. 정말 서럽더라고요. 동서도 처음 봤을 땐 안 그러더니 어머님의 힘을 얻어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속상했죠. 어머 형님,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전 근데 집안일 같은 거 못해요. 이거 하려고 시집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굳이 제가 아니어도 형님이 계신데 제가 왜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저랑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한테 듣기로는 대학도 안 나오고 하이스쿨만 나오셨다는데, 어머 저 진짜 쇼킹했잖아요. 어떻게 요즘 세상에. 그래도 편했겠다. 전 공부라면 정말 넌돌머리가 나거든요. 하여튼 전 제 의사 전달했으니 그런 줄 아세요, 형님? 그리고 제 빨래도 좀 같이 해주시고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동서랑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어쩜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냔 말이야.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지. 난 어머니처럼 동서도 그럴 줄 몰랐어. 학교에 가는 얘기한 거 나한테 사과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 와 있나? 제가 왜요? 형님이랑 저랑 동급 취급하면 안 되죠. 차원이 다른데. 설마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과를 바라시는 건가? 오 마이 갓. No. 전 그렇게 못해요, 형님. 어쨌든 모든 집안일은 형님한테 맡길게요. 알았죠? 동서는 저렇게 얄밉게 얘기를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저한테 빨래 더미를 남겨두고 말이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서가 나와서 기분이 좋았지만 조금 더 이 집안의 힘듦이 악화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중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갔는데 결혼 후 5개월 만에 임신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일환성 쌍둥이란 소식도 함께 말이죠. 자기야, 나 임신했대. 어쩜 좋아. 그리고 놀라지 마. 우리 9월에 자식들 엄마 아빠 된다? 쌍둥이래, 일환성. 뭐? 진짜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와,
한 명도 좋은데 두 명이라니? 일타 쌍피네. 너무 잘됐다. 내 집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너무 고마워. 이제 몸 아껴가면서 자기 일해야겠다. 아니, 휴직을 해야 하나? 몸 조심해야지. 안 그래? 아, 너무 벅차. 오늘 일찍 갈게. 남편은 예상대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 역시 너무 좋았어요. 자식이 둘이면 참 좋겠다 했지만 제가 한 번에 쌍둥이 부모가 되리라곤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날 얼마나 벅차고 감사던지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 소식을 집에 가서 얼른 시부모님께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장남이기도 하고 첫 손주라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집 앞에 다다랐어요. 어머님, 아버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9월에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대요. 축하드려요. 병원 갔다 오는 길이에요. 뭐? 너 임신했다는 거니? 참, 뭐 좋은 일이다만 네 동서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직 임신 소식도 없던데 미안하지도 않니? 네? 아니요. 동선에 아이 계획 있는 거 몰랐어요. 그렇군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해서 동서가 마음이 좀 그렇겠네요. 당연하지. 너도 참 어째 그렇게 밉다 하니까 미운 짓만 골라 하냐 정말. 하여간 참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니까. 그래도 어머님, 첫 손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뱃속 아가들이 다 듣겠네요. 그리고 쌍둥이래요. 일란성. 어머, 애가 둘이라는 거야? 웬일이니? 일단은 너무 그렇게 내색하지 말아라. 네 동서 마음이 오죽하겠니? 알아서 잘해. 시어머니는 내심 표시를 내진 않았지만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저 역시 동서가 마음에 걸리긴 했고요. 아이 준비를 하는지 몰랐는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막상 좋아할 수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한 걸 동서가 알자 역시나 동서는 축하해주기보다 오히려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니 이해도 가면서 한편으론 섭섭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속상하게 말이죠. 형님, 임신했다고 들었는데 축하드려요. 그래도 구르는 재주가 있나 보네요. 남은 이렇게 빌고 빌어도 임신이 안 되는데 형님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척척 임신을. 참 좋겠어요, 아주. 참 불공평해라, 정말. 동서, 마음 이해 가. 뭐 나도 난임을 겪어본 건 아니지만 그 마음 오죽할까 싶지만 그래도 이왕 생긴 아이니 동서도 축하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동서 임신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바래볼게.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하자, 어? 동서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였고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동서도 임신을 하겠다고 시험관 실수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지 더욱 예민해져만 갔죠. 그런 동서를 보는 저도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쌍둥이들의 성별이 나왔어요. 사이좋게 아들 하나, 딸 하나 더라고요. 남매는 너무 이상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쌍둥이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라고 하니 기분이 좋으면서 묘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전달을 하니 시어머니는 좋아하시긴 하셨으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게 할 말인가 싶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주 좋네. 그럼 네 동서 애도 안 생기는데 어차피 쌍둥이고 그러니 아들 하나 네 동서내로 보내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농담하실 게 따로 있죠.
무슨 갑자기 제가 낳은 애를 동서를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요. 뭐가 안 되니? 어차피 우리 집안 핏줄인데 생각을 해봐. 아들인데 너처럼 대학 안 나온 고졸 엄마가 낫나? 아니면 외국 유학까지 거친 엘리트 엄마가 낫나? 뭐가 더 좋은지 생각을 해봐. 한 명이라도 대학 나온 어미 밑에서 크는 게 낫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 동서 임신 어려운 거 저도 안타깝지만 이건 아니네요. 전 너무 기가 막혀서 더 이상의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며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고 하소연했죠. 무슨 조선시대 마인드도 아니고 어떻게 제가 낳은 아이를 불임인 동서에게 준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나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우리 아들 동서네 주제 어머님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고졸 엄마보다 유학파 엄마가 낫지 않겠냐고 하시더라. 진짜 아무리 너무하셨다 생각해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뭐? 엄마는 내가 잘 설득할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우리 자식을 재수 씨한테 넘길 수가 있어? 안 그래? 나도 반대야. 엄마가 재수 씨가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우니까 그냥 하는 소리일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가 따끔하게 얘기할게. 남편은 어머님께 딱 잘라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이 어머님은 어머님의 생각을 동서한테 얘기를 했는지 동서조차도 저에게 아들을 달라며 빌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남편도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할 말이 없어 보였고요.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형님, 제발 그래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번에 시험관 실패한 거 5번째예요. 얼마나 진이 빠지는지. 저 다신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애는 하나 있어야 할 것 같고 형님한테 오히려 2명이 와준 게 이런 뜻 아닐까요? 동서, 말이 되는 소리래. 동서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난 그렇게 못해. 미안해.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러겠어. 제가 진짜 잘 키울게요. 네? 제가 정말 친엄마 그 이상으로 키울 거예요. 형님, 제가 진짜 깍듯이 모실게요. 네? 그래, 어미야. 너 얘 불쌍하지도 않니? 원래 같으면 1명만 임신인데 2명 된 이유가 다 이런 이유일 거야. 아니 제정신이세요? 어머님, 저 정말 그렇게 못해요. 저희 애들 보기 힘들면 저희가 분가할게요. 그럼 됐죠? 시어머니와 동서가 아무리 무릎 꿇고 애원해도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끝까지 거절했어요. 마음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제 자식을 지키는 게 어미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애를 품고 있는 10달 내내 불편함이 이어졌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애를 입양하자는 시어머니와 제발 부탁이라는 동서의 말을 매번 거절하는 것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했던가요? 늘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시어머니와 동서에게서 꿋꿋하게 아이들을 지켜내며 10달을 보냈어요. 그리고 무사히 아이들의 출산 날짜를 잡았죠. 시어머니는 이제 그 말이 먹히지 않는지 욕을 하셨어요. 인정사정 없는 것 같으니라고. 예전 같았으면 씨바지도 해주고 그럴 텐데 넌 어쩜 그렇게 못됐니? 애들도 아마 고졸어미보다 유학파 출신 엄마가 훨씬 나을 거다. 어디 한번 보자고. 네가 얼마나 애를 잘 키우는지. 못돼 처먹은 것. 엄마, 그만하세요.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재수씨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저희한테 그렇게 강요하는 건 진짜 아니죠. 제가 안 된다고 한 거니까 지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란 말이에요. 그래, 너네 잘났다 잘났어. 인정머리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것들끼리 어디 한번 잘해보란 말이야. 아유, 소름 끼치는 것들. 어머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애들 제가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말을 모조리 무시하고 드디어 출산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내심 어머님은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제 마음이 변할 줄 아셨는지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 기대가 더욱더 불편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예쁜 딸 하나, 멋있는 아들 하나였죠. 남편과 전 오열을 했고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전 아이만 보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댁 식구들이 아이를 보러 다 같이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였기에 아기를 보러 신생아실로 다 같이 향했죠. 그리고 시부모님과 저희가 신생아실에 다다를 무렵 서방님과 동서가 부랴부랴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생아실 앞에서 저희 아이를 본 순간 서방님은 느닷없이 동서의 뺨을 날렸습니다. 너무 놀랐죠. 그리고 뒤이어 서방님의 한마디에 식구가 줄지어 동서의 뺨을 쳤어요. 정말 저조차도 놀랐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아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신생아실 선생님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투명한 거치대를 사이에 두고 저희 구경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나 쳤어?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감히 내가 이렇게 맞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어? 감히? 날 속여? 하도 이상하다 했다. 유학파 출신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할 줄 아는 영어는 기본 영어뿐이고 동문 아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고 자기가 다녔던 대학교도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내가 너에 대해 조사 안 했을 것 같아? 중졸 출신에 강남 유흥업소 출신. 그날 내 동창회에서 만났던 친구가 너 아주 잘 알더라. 걔 아니었으면 깜빡 속을 뻔. 아니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그거 다 오해야. 나랑 닮은 사람이라니까, 응? 어떻게 내 말을 못 믿어? 이게 사실이냐? 아니, 유홍? 이게 그럼 전부 다 속이고 시집 온 거란 말이야? 네가 어떻게 이래? 어떻게? 그동안 유학 갔다는 게 다 뻥이라는 거야? 아니 그럼 그 학력은? 어머 진짜 세상에 이게 웬일이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아니 어머님, 저 좋다고 그러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까지 잘 지내왔잖아요. 안 그래요? 뭐야? 너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냐? 우리 아들이 속았네. 단단히 속았어. 감히 니까지 깨 우리 집에. 아이고 머리야. 알고 보니 동서는 강남 유흥업소 출신에 미국 유학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우연한 계기로 서방님을 만나 팔자 한번 펴볼 심산으로 모든 것을 다 조작해 결혼했다가 지난달 서방님 동창이 부부 동반으로 갔던 것이 화근이 되어 모든 게 낱낱이 밝혀졌던 것이었죠. 결혼을 하자마자 서방님 일 때문에 외국에 간 동서는 그야말로 사모님 행세를 하며 환골탈태를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런 동서를 시어머니는 매우 안타까워했던 거죠. 참 어떻게 이 모든 걸 속이고 결혼할 생각을 했는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병원 복도에서 동서의 머리끄덩이를 잡으며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시아버지도 옆에서 거드셨고요. 그야말로 동서는 병원복도 신생아실 앞에서 개처럼 맞더라고요. 뻔뻔한 것!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속이고 시집으로 와?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근데 감히 날 능멸해? 다 필요 없어. 이년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당장 이혼해. 이 더러운 것이 어디서 우리 집 며느리라고. 안 그러냐, 첫째야? 어머님도 참 웃기네요. 그렇게 유학파 며느리라고 우쭈쭈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보고 안 그러냐고요? 할 말이 없네요. 물론 동서 거짓말한 거 참 충격이죠. 근데 어머님도 진짜 간사하시네요. 아, 됐고. 저 더 이상 이 신성한 병원에서 개싸움 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 다들 돌아가 주세요. 정말 역겹거든요? 우리 애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가요! 아니 너 내 마음을 모르냐? 애들은 애들인데 지금 내가 뒤통수를 세게 맞았잖아. 내 마음 모르겠어? 어?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끔찍이 이뻐하던 며느리랑 뭐 알아서 지지고 볶고 하세요. 여보, 나 부축 좀 해줘. 뭐야? 아니 너 지금 시어미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 며느리들이 다 나갔지? 아이고 머리 아파. 어머님만 며느리들 복 없는 줄 아세요? 저 역시도 시엄마 복은 더럽게 없네요. 어쩌다 내가 이런 시엄마를 만나서. 아휴. 그리고 동서, 너 그딴 식으로 등쳐먹고 살지 마. 이 끔찍한 거사. 그러니까 벌 받았지. 세상 참 뻔뻔한 것들 투성이네. 전 이 말을 남기고 병실로 들어가 버렸고 복도에선 울고불고 하는 비명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마저도 결국 병원 보안에게 이끌려 나갔고요. 전 그리고 병실에서 결심했습니다. 저희 애들과 이제 나가 살겠다고 말이죠.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남편에게 얘기해 당장 조리원을 갔다 오면 바로 이사 갈 수 있는 전셋집으로 집을 얻었어요. 남편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고요. 나 생각해 봤는데 어머님이랑 더는 못 살아. 솔직히 이해도 안 가고. 우리 애 동수한테 보낼 뻔했잖아. 물론 내가 절대 보내지 않았을 거지만.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맨날 학력 가지고 무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애들 왕래하면서 나쁜 물만 들 것 같아. 당신한테 미안한데 이대로 다시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도 그만하자. 뭐? 그만하자니? 난 언제나 네 편인 거 몰라? 네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전셋집 바로 알아볼게. 나도 엄마한테 이런저런 실망 많이 했어. 그러니까 자기 그렇게 남한테 말하듯이 나한테 안 그래도 돼. 알겠지? 난 언제나 자기 편이야. 우리 둥이들이랑 자기만 있으면 돼. 바로 입주해야 하니까 빨리 알아봐야겠다. 나만 믿어. 언제나 네 편이니까. 동서도 끔찍했지만 학력 가지고 저렇게 차별하는 시어머니에게 저희 애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용서 못하겠는 건 제 자식을 저런 여자한테 자식으로 보내라고 했던 어머님도 이해가 안 갔고요. 그렇게 바로 전셋집을 구한 뒤 조리원이 끝나자마자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그 전에 모든 이사를 끝내놓아서 가능한 일이었죠. 저희가 이사를 하니 시어머니는 집으로 찾아오셔서 아이를 보여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소롭고 웃기던지. 아니, 이렇게 나가면 어쩌자는 거야? 애들은 보여줘야지. 쌍둥이를 너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해? 응? 보여줘라, 제발. 아니요, 절대 못 보여드려요. 학력 가지고 그렇게 차별하고 저 멸시하는데 제 핏줄 섞인 저희 애들이 예뻐 보이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당했던 핍박, 서러워서라도 어머님이랑 이제 손절하려고 해요. 어머님 그 잘난 며느리랑 잘해보세요. 아니, 걔를 어디다 갖다 붙여? 걔는 아주 쓸모없는 년인데. 그럼 너 몸뚱이만 나가고 애들만 남겨둬라. 어디 우리 씨를? 우리 씨? 어머님 저 임신했을 때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이제 그만 오세요. 문 열어드리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전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남편에게 듣기론 시어머니는 저희 애들이 보고 싶어 남편한테 영상통화만을 애원한다고 하지만 남편도 이번 일로 시어머니한테 단단히 실망을 해서인지 별로 요동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자식을 주라 마라 할 때부터 서서히 남편도 마음이 떠나간 듯 싶었죠.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혼인기간이 꽤 오래되었기에 혼인 무효 소송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소송을 들어갔어요. 모든 게 가짜였던 동서는 서방님께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엎친 데 덮친 격 동서는 시어머니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날 병원에서 개처럼 맞던 것에 대해 진단서를 다 끊어놓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어 하였지만 그래도 폭력이라는 게 인정돼서 동서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속은 거였지만 별로 안타깝진 않더라고요. 그 나물에 그 밥 같다고 할까요? 사랑하는 둘째 며느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고 하니 이제서야 제가 달리 보였는지 문자 연락을 엄청 하는 어머님이 참 믿고 싫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동서와 합의를 위해 만났다고 했어요. 네가 날 속인 것만 생각하면 열불나지만 이제 다신 안 볼 사이 마무리 잘하자, 응? 얼른 사인해, 이년아. 이 아줌마 정신 못 차렸네. 아줌마, 나도 아줌마 비위 잘 맞추고 살았어, 알아? 내가 세원 씨한테 죄지은 게 많아서 합의 준 줄 알아. 무식한 여편네. 감히 날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끝까지 잘 속일 수 있었는데 동창이는 괜히 가서. 뭐야? 언제까지 속일 줄 알았는데? 이 끔찍한 거사.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두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아이고, 두이야. 본인 발등 본인이 찍은 거지. 아줌마 그럴 줄 알았어. 첫째 며느리 그렇게 괄시하더니. 아유, 나야 뭐 이해 뭐해. 다시 새 출발하면 그만이지만 아줌마는 어떡해? 큰 며느리한테 용서받을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욕심 부리고 살지 마셔. 남편한테 듣기론 합의로 잘 끝났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네요. 제일 용서가 되지 않는 건 저희 자식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부분이죠. 벌써 저희 아이들은 6살이에요. 처음에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키우느라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어찌나 애들이 밝고 예쁘게 자랐는지 정말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보물들이에요. 간혹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아이들과 놀아줄 때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예쁘던지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저희 애들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도 거의 시부모님 연락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재작년에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문자가 왔지만 그대로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마음이 풀릴지도 의문이 드네요. 참 시댁에 살았던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왜 아직도 이 아픔은 치유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더욱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를 하마터면 빼앗길 뻔했다는 생각에 말이죠. 지금 바람이 있다면 우리 애들 아프지 않고 잘 자라기만을 바라는 거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생각만 하시고 즐거운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예요. 늘 여기에 글을 써야지 하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늘 망설이다가 오늘에서야 글을 써요. 저도 어린 나이에 참 별의별 일을 겪어본 것 같아 공유하려고 글을 올려요. 평생을 저를 위해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은 열심히 남의 집 일을 하시다가 제가 성인이 돼서야 중국집을 인수하셨습니다. 평생 중국집 주방장으로 일하신 아빠가 드디어 본인 가게를 창업한 것이죠. 본인들의 가게를 차리는 게 평생 꿈이신 부모님인 것을 알았기에 저조차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가게를 차리다니. 아휴, 이제 우리 딸 시집 갈 때 번듯하게 준비해서 보낼 수 있겠어. 자나깨나 우리 봄이 걱정이었는데 이제 봄이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빠가 그래도 솜씨가 있어서 아마 장사는 엄청 잘 될 거야. 엄마 아빠가 걱정이지. 힘든데 창업까지 하고 요식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힘드니까. 그래도 너무 축하드려요. 봄이가 축하해주니까 너무 좋네. 그래, 우리 가족 이제 더 열심히 살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한번 힘내보자. 부모님의 개업과 동시에 전 연애를 하고 있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전 7급 공무원이었고 남편은 대학병원 레지던트였어요. 의사인 남자친구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저 역시 딱히 꿀릴 건 없다고 생각했기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죠.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은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대놓고 말이죠. 뭐? 중국집 딸내미? 너 생각이 있는 거니? 아휴, 내가 너 그러라고 어렸을 때부터 뒷바라지 하면서 공부시켰는 줄 알아? 나 진짜 입에도 담기 싫다. 어떻게 중국집 하는 집 딸을 데리고 와? 공무원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얼마나 숨 막힐 거야?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열심히 사셔서 중국집 하는 건데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는 일용직 하시면서 저 이렇게 키우신 건데 이제 와서 왜 엄마가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봄이 허락해 주세요. 착한 애예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그래도 너희 아빠가 남겨준 유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과거 일은 생각하고 살고 있니? 남들은 네 아빠 일용직이었던 것도 몰라. 알겠어? 너 그런 과거 얘기 하고 다니지 마. 굳이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니까. 남편의 집은 어려서 엄청 가난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일용직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사셨다고 해요. 나이가 드시고 지병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어머님과 남편은 어렵지 않게 생계를 꾸려갔던 거죠. 그러고 나니 시어머니는 본인의 과거를 잊은 채 아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가리고 늘 차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어머님이어서 걱정은 했지만 결혼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함과 남편에게 어머님을 잘 설득시키라고 했어요. 나 당신이 어머님 설득 못하면 결혼 안 해. 그런 줄 알아. 중국집 하는 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 참 자기네도 어렵게 살았다며.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 일단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자기가 설득해. 그러기 전엔 나도 반대야. 너까지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난 너랑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나중에 엄마도 다 허락하실 거야. 그리고 어렵게 사셨던 분이라서 그냥 혼자 피해의식이 좀 있으신 거야.
내가 더 좋은 집에 장가가길 바라시는 마음도 있으실 거고. 우리 진짜 가난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시는 거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줘.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전 이 부분에 있어서 남편에게 어머님을 설득시키라고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절대 안 되겠다고 하였죠. 불행 중 다행인지 남편이 끈질기게 어머님을 설득한 덕분에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걸 알고도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꼭 참으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부모님이었기에 이런 모욕도 다 견뎌내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남편이 믿기도 했어요. 뭐 어차피 우리가 볼 일이 많이 있겠어요. 결혼식이나 이럴 때나 보는 거지. 에휴. 사실 이 결혼 딱 보면 우리 아들이 굉장히 믿지는 결혼이잖아요.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옛날 공무원이지. 요새 뭐 철밥통 아닌 지도 오래됐고. 네? 뭐 사돈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네요.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딸아이는 절대 부족하지 않게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우게 하며 키웠어요. 그러니까 딸아이 좋게 봐주시고 애들 축복만 바라죠, 우리.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우리? 뭐 사돈은 좋으시겠죠? 어디 의사 사이를 보시겠어요? 언감생심? 말이 의사지. 요새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얼마나 고귀한데. 우리 아들 남주기 아까웠는데 진짜 땡 잡으신 거예요. 엄마,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무례예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자네 의사 만드느라 아주 고생하셨나 보구만. 뭐 사돈 고생하신 건 저도 익히 들어서 압니다만 어디 귀하지 않은 자식이 있겠나요? 저희 딸도 그저 귀하게 자랐다고 여겨주세요. 어느 자식이 아깝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왕 시키기로 한 결혼 우리 웃으면서 시켰으면 좋겠네요. 저라고 딸아이가 매우 아깝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 아셨죠? 엄마는 아주 우아하고 교양 있게 시어머니에게 일침을 놓으셨지만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민망했는지 저희에게 사과를 했지만 그 자체에서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대놓고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를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사사건건 중국집 얘기를 꺼내며 저희 집안을 깡그리 무시하는 건 일상이었어요. 속상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어머님과 언쟁이 오갔어요. 너 알고 있지? 장호한테 듣긴 했니? 결혼 반대했다는 거. 내가 우리 창호 눈에 눈물 뺄 수 없어서 허락한 거지만 참 의사 집안에 너무 처가가 백이 없는 거 아니니? 내 친구들이 들으면 기겁할까봐 내가 이런 거 얼마나 숨기는 줄 알아? 왜 숨기세요? 전 저희 부모님 창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데요. 굳이 숨기실 필요 없어요. 중국집 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숨기세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창훈 씨한테 듣기론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고 들었는데 대단한 거죠. 오히려 그런 게. 뭐? 어렵긴 누가 어려워,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얼마나 명망 있는 집안인데? 참나. 장호가 뭘 오해하고 너한테 잘못 얘기했나 본데? 아니다. 너랑 공감대 형성하려고 억지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요즘 세상에 위아래가 어디 있나요?
저도 며느리로서 잘할 테니까 어머님도 저희 집안에 대해 선 넘지 않으셨으면 해요. 뭐라고? 우리 아들 레지던트 끝나면 전문의 시험 보고 바로 개원할 건데 너네 집안이 그거 도와줄 수 있어? 아, 어머니, 설마 그런 것 때문에 저 반대하신 거예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것만 생각하시고. 당연히 생각해야지. 너 의사 남편 얻기가 어디 쉬운 줄 아니?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고생해서 키운 건데 네가 거저 먹어? 거저 먹다뇨. 저 한 번도 이한테 꿀린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머님이 도대체 어떤 며느리를 원하는지 모르겠네요. 개원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여자를 데려오길 바랬어. 넌 딱 보자마자 빈티가 줄줄 흐르는 게 아니나 싶었다. 아휴.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남편 개원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냐며 대놓고 물어보셨고, 저희 집은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자 역시나 어머님은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고 혀를 차셨어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긴 했지만 최대한 의연한 척 했어요. 부모님이 자부심이 있어 하는 중국집 운영이 이렇게 시댁에서 멸시를 받고 계시다는 걸 알면 친정 부모님들이 정말 속상해 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눈물도 나더라고요. 슬프기도 했고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자격지심도 심하시고 본인 살아왔던 건 전혀 모르셔. 네가 이해해. 워낙 어렵게 살아서 그냥 본인 트라우마 때문에 더 그러시는 것 같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진짜. 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 나도 이해하려고 해. 그런데 점점 더 하시니까 솔직히 지치기도 하고 그러네. 언제까지 그러실지도 모르니까 참.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어렵게 사셨으면 더 이해 가능한 얘기 아닌가? 더 이해가 안 되기도 하네 진짜. 일단 알겠어. 그리고 다음 주쯤에 이모 오실 건데 그냥 잠깐 사업 때문에 방문했다가 금방 집에 가실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모님이 오신다고? 그때 우리 결혼식에서 뵌 분 맞지? 그래 뭐 어머님 집이니까 동생분 오시거나 할 수도 있지. 알겠어.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말하는 시어머니의 여동생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죠. 이모님은 남편분을 일찍 여의고 자매 둘이서 의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차 잠깐 여기서 지내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신다고 했는데 시이모님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도 내려가시질 않으셨어요. 저에겐 시어머니가 두 명이 된 거죠. 시이모님은 시어머님보단 덜 하셨지만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시이모님에게 제욕을 하셨던 거죠. 출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 정말 싫더라고요. 두 분은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매번 방에서 속닥속닥 사업을 하고 있는 이모님이시기에 바쁜 건 같았지만 막상 보니 바빠 보이진 않으셨죠. 아유, 조카는 좋겠어. 그래도 의사 남편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언니가 엄청 많이 양보한 거잖아. 고맙게 생각하고 받들어 모셔. 알겠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의사 남편도 없게 해주고 어디 공무원이랑 비빌 때가 돼? 아유, 그만해. 어차피 쟨 백날 얘기해도 지 잘났다 하는 애야. 내가 그런 얘기 안 해봤겠니? 입만 아프다니까. 아, 이모님, 안 내려가시나요? 며칠째 안 내려가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자꾸 의사 남편 얻어서 좋겠다고 하시는데 창호 씨가 좋아서 결혼한 거지 의사라고 해서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거봐, 내가 뭐랬니? 쟤는 아주 말대꾸는 기본이라니까. 아휴, 우리 창호 개원해야 하는데 정말 하필 저런 애를 만나가지고 개원도 미뤄지고 내가 맨날 이러고 산다.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단 말이 다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 조카, 언니한테 잘해줘. 언니가 창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다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란 말이야. 시이모님과 시어머님의 콜라보는 대환장 파티였어요.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하는 시이모님. 그리고 시어머니는 말해봤자 소용없다 이러면서 저에게 들으라는 식. 정말 힘들었죠. 그러다 남편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다행히 시험 결과는 합격이었고 드디어 원하던 개원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죠. 돈이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제가 모아놨던 돈과 남편이 모아놨던 돈으로 어느 정도 대출을 껴서 개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의 수건 사업을 이루게 된 거죠. 아휴, 대출이라니.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은행에 빚을 지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차려줄 사람들이 줄을 섰을 텐데. 어쨌든 이제 우리 아들 원장 되는 거야. 나는 원장 어머니 되는 거고. 아유, 너무 좋다. 엄마, 요새 개원하려면 다 은행 끼고 해야 돼. 요즘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말아요. 어떻게 은행 도움 안 받고 현금으로 병원을 차려. 진짜 드물겠다. 그러니까 너무 보미한테 그러지 마.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자꾸 그러면 미안하잖아. 네가 왜 잘난 게 없어? 넌 의사 간판 자체가 잘난 건데 어디 공무원 따위랑 비교하니? 그런 생각 꿈에도 마라. 알겠어? 엄마는 무슨 봄이 듣는데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나랑 봄이나 똑같지. 그렇게 말하지 좀 마. 내가 봄이한테 미안하다니까. 미안할 게 뭐 있어. 이런 걸 보고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 거야. 너도 인정하잖아. 우리 창호한테 미치는 거. 네? 아니요. 사람 사이에 미치고 말고 할 게 있나요? 그리고 어머님이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네요. 하여간 말하는 거 하고는 싹싹한 구석이 일이라고는 없지 아주. 그렇게 무뚝뚝해서 일은 어떻게 한다니? 에휴. 시어머니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놈의 의사 아들이 뭔지 의사 해대는 건지 정말 웃겼어요. 남편은 어머니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님은 씨알도 안 먹히셨고요. 맨날 아들 하시는 거 오늘도 그러시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남편은 개원 준비로 한창 바빠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시어머니도 시이모님의 사업을 잠깐 도와주는지 두 분이 바쁘더라고요. 막상 퇴근 후 집에 혼자 있으니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에게 해방이 된 것 같아 너무 좋은 나날들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결국 소원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 저 역시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 모든 걸 고마워 하더라고요. 고마워. 그래도 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됐어. 어느 정도 도와줬잖아, 자기가. 정말 고마워. 에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 훨씬 많이 대출 받았잖아. 나도 좀 여유가 있어서 더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서. 충분해. 진짜 내가 더 미안하지. 너한테까지 손 벌리고. 그래도 병원 잘 되면 진짜 너 덕분이야. 우리 병원 일대 주주님. 주주?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어쨌든 이제 우리 집
꽃게만 걸을 일만 남았다. 너무 축하해, 이 원장님. 남편과 그렇게 축배를 터뜨리고 있을 무렵이었죠. 시모님과 시어머니는 뭔가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집에 오셨지만 저희를 보곤 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끼리 축배를 나누는 현장을 보곤 이제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또 오자마자 아들을 내세우면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나 본인 아들 내세우는 거에 심취해서 아주 웃기더라고요. 우리 이 원장님, 내가 이 원장 만들려고 얼마나 갖은 노력을 했는데 너도 알잖아? 아유, 죽 써서 개 줬지 뭐니. 아유, 그러니까 언니 고생한 거야 나도 알지. 죽 써서 개 줬다니. 언니도 말을 웃기게 한다니까. 장호 너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돼. 알겠지? 조카도 시어머니 말 듣기 싫다고 생각 말고 좀 경청해서 듣고. 우리 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알겠지? 이모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리고 엄마, 죽 써서 개 줬다니. 아니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물건도 아니고 지금 개원한 것도 봄이가 조금 도와줬으니 망정이지. 진짜 나 혼자였으면 어림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네?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나도 뭐 어머님 하루 이틀 저러시나 그러려니 해야지. 평생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건데 뭐. 난 이제 이 꼴이 났어. 저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은 저를 번갈아 째려보셨고 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시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던 남편의 개원식이 열렸죠. 직원들과 모두 병원 정리를 조금 하고 있을 무렵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사위 개원한다고 축가 선물과 저에게 해줄 얘기가 있다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직원들 먹을 거랑 저희 먹을 것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시는 부모님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너무 기쁘게 친정 부모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급격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 있는 데서 소리를 질렀죠. 아, 기가 막혀. 너 생각이 있는 거니? 내가 너 원래도 좀 경우 없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우리 이 원장 체면도 있지? 중국집 하는 엄마를 오시게 해? 너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 아서라! 요리만 보내라고 해. 어딜 와 오긴. 직원들 보는 눈도 생각해야지. 이 원장 처갓집이 중국집 한다고 하면 어찌나 수근거릴 거야. 넌 생각이 있는 거니? 뭐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중국집 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럼 도대체 어머님은 뭐 얼마나 고상하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끝까지 그놈의 중국집 타령 오히려 천박해요. 뭐야? 어쨌든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우리 이 원장 개업식에 너네 엄마 오는 꼴은 못 보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요. 보기 싫으면 어머님이 가시면 되겠네요. 사위 개업식이라고 이것저것 챙겨서 오신다는 부모님, 전 두 팔 벌려 환영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보기 싫으시면 가시던지 하세요. 그게 깔끔하겠네요. 전 얘기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화가 나셨는지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서류 더미를 던져대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끝끝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해서 말이죠. 순간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 모습들을 보고 있는 직원들을 생각하니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진짜 막말하시는데 저도 참고 있으니 그만하세요. 한 번만 더 이러면 못 참아요.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공무원 나무랭이가 의사 엄마한테 뭘 어쩔 거냐고?
어디 중국집 딸내미가 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러던 중 친정 부모님이 도착했고 결국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는 잔뜩 화가 나신 얼굴로 병원 한가운데서 철가방을 여시더라고요. 음식들 사이로 웬 서류 한 장을 시어머니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고 보고 있던 시이모, 시어머니, 즉 시댁 집안 전체가 나락에 빠지고 말았죠. 저와 남편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손찌검이야? 이 무식한 여편네가 아들 팔아서 장사니까 좋았습니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서방, 자네 알고 있었나? 내가 조용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사인 아들 내세워서 남들한테 뜯어간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돈이라니? 그리고 당신이 뭔데 껴들어? 중국집이나 하는 무식한 여편네가 어딜 껴드냐고? 무식한 여편네? 너야말로 무식하다 이 여편네야. 평생을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한 여편네도 아니고 자네 이모랑 엄마란 사람이 자네 여기 개원하는 거 믿고 본인들 사업 자금을 얼마나 뜯어간 줄 알아? 내가 이거 우리 가게 단골들한테 들은 얘기야. 알아? 이 서류 봐봐. 당신 엄마랑 이모한테 투자한 사람들이지. 이게 엄마로서 할 짓이냔 말이야. 내가 키운 아들 이렇게라도 써먹어야지. 그럼 그대로 둬? 아니 내 아들 내가 팔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나 기막힌 사업인데 그렇게 보여 그래? 평생 주방에서 짱깨나 만들던 인간들이 뭘 알아? 모르겠지 당연히. 당신 아들이 불쌍하다. 이런 엄마 밑에서 평생을, 아휴, 당신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지?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다. 엄마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경악을 했어요. 시이모님은 예전부터 항상 이상한 다단계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 어머님까지 끌어들여 개원한다는 의사 아들을 앞세워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돈을 투자받고 다닌 것이죠. 여기에 개원을 하는 아들이기에 당연히 의사 아들을 둔 사람이 돈을 떼먹었을 일은 없을 거니 순진한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말도 안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한 거였어요. 오로지 제 남편 얼굴만 보고 말이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 가게에 와서 이러한 사실들을 다 얘기했다고 해요. 친정 엄마와 아빠는 그 얘기를 듣고 기겁을 하시고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하려고 했고요. 이 모든 사실을 듣자마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모님과 어머님이 하려고 했던 사업의 일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외국에서 랍스터를 싸게 들여와서 정말 세게 팔자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업 아이템이었기에 진행이 될 리 만무했고요. 투자금만 날리고 둘 다 개털이었던 셈이었죠. 이 사실이 발각이 되자 시어머니와 시이모는 당황한 채로 굳어지셨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창호 씨 얼굴 팔아서 돈을 그렇게 투자받고 다녔다고요? 아, 기가 막혀. 본인 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입이 있으면 말씀이라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네? 엄마, 이게 사실이야? 아니, 엄마가 왜 이런 짓을? 지금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아니, 가만히나 있지. 이 돈 어떻게 갚으려고? 투자금은 잘 있죠? 빨리 돌려줘야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업 아이템이잖아, 어? 아휴, 아니 투자했는데 다 날렸어. 근데 금방 회복할 거야, 그치? 네가 말해봐. 네가 더 잘 알잖아. 회복한다고 했잖아. 아, 그럼.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원금 회수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라. 장호야, 이 몸 있지? 꼭 믿어야 한다.
믿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 이 돈 다 못 갚으면 깜빵 간다고 알아, 이 여편 애들아? 엄마 진짜? 나 이제 엄마 실드 못 쳐줘. 지쳤어. 나도 이제. 나 좀 살자, 어? 그러니까 이번 일 엄마가 해결해. 알겠어? 엄마의 말에 이제서야 정신이 번뜩 들었는지 시이모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우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직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당황해 있고 남편만 난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역시나 그날 일이 일어나고 투자자들은 병원에 들어와서 투자금을 회수하려 들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 이번 일을 가만히 넘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남편 또한 심각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결국 저희에게 받아낼 돈이 없자 투자자들은 시어머니와 시이모를 고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히려 잘됐다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 꼬셔서 돈을 뜯어냈으니 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절대적으로 말이죠. 얘, 도와줘라, 응? 너 여윳돈 있잖아. 아니 공무원 대출이라도 받아서 그거 갚아주면 안 되니? 이럴 때 공무원이 얼마나 좋아. 대출도 잘 되고. 우리 아들은 한번 개원할 때 대출 받아서 너밖에 없어. 지금 나 살려줄 사람 공무원 며느리 덕 좀 보자. 공무원 며느리? 왜요? 그렇게 아들한테 딸린다면서요. 왜 저한테 그래요? 전 절대 대출 받아서 어머님 빚 갚아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사기친 죄 달게 받으세요. 어떻게 무서운 줄 모르고 아들 팔아서 장사를 해요? 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 거야. 내가 너무 몰랐어. 그저 내 동생 말만 믿고 아휴 당연히 떼돈 벌 줄 알았지. 남의 눈에 눈물 빼면 원래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 투자자들이 무슨 죄예요? 엄마한테 얘기 들어보면 시장 상인들도 많던데. 새벽부터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들 코 묻은 돈으로 당신들은 사기친 거라고, 알겠어? 벌 달게 받아요. 그렇게 무시하던 공무원 며느리 덕볼 생각 말고 그 안에서 반성하고 나오시라고요. 아셨어요? 전 어머님이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예,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지? 그러니까 제발 대출 좀 받아서 빚 좀 갚아줘라. 너 그래도 근속연수가 많고 철밥통 공무원이잖니.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 창호를 봐서라도 제발 대출 좀 받아서 갚아줘. 내가 뭐든 할게 이제. 아, 이제 와서? 아니, 전 그렇게 못해요. 다시 나오면 또 사고치겠지. 그냥 거기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세요. 알겠어요? 이제서야 공무원 대출 운운하며 공무원 덕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웃겼죠. 결국 어머님과 이모님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징역형을 받으셨어요. 남편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머님에게 너무 실망을 했던지라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모질게 어머님을 내쳤죠. 그 모습을 보고 한편으론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론 본인이 거둔 죄 달게 받아라 했네요. 아빠 돌아가시고 아빠가 남겨준 생명보험금으로 나 여기까지 온 건데 엄마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 학자금 대출 받아가며 의사 내가 됐지. 엄마가 내 뒷바라지 해준 거 있어요? 근데 나를 팔아서 투자를 받아? 진짜 이해가 안 가. 엄마는 날 그러려고 키웠지? 나 팔아서 엄마 이득 보려고. 이제 지겨워. 그냥 벌 달게 받고 우리 모자 사이도 끝내요. 난 봄이가 부러웠어. 알아? 평생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너 어떻게 엄마한테? 아니 네가 아들이라면 엄마를 꺼내줘야지.
어쩜 그렇게 말을 보질게 해? 그리고 중국집이 뭐가 부러워? 어떻게 그런 잡종 집안을 부러워할 수가 있어? 됐고, 병원 팔아서라도 엄마 꺼내줘라. 알겠어? 네가 아들이라면 그래야지. 아니요. 이제 따로 살아요. 지긋지긋해. 그놈의 아들. 그냥 엄마 벌 달게 받고 이모랑 둘이 사셔요. 그럼 이만. 남편은 그동안 쌓인 분노로 인해 어머님과 손절을 선언했고 결국 어머님은 투자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교도소에 가셨어요. 그리고 상심이 큰 남편을 대신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님이 교도소에 들어가셨고 남편은 상속 포기각서까지 다 써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되었죠. 그리고 한참 이 문제로 동네 바닥에서 소문이 나 병원이 시끄러웠지만 워낙 실력이 출중한 안과 의사였던 남편이었기에 다행히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답니다.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처음엔 저희를 색안경을 끼고 봤지만 오히려 지금은 남편을 잘 따르고 참 남편을 위해 많이 애써주더라고요. 그런 직원들한테도 얼마나 고맙던지 모든 걸 다 보고도 계속 남편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이제는 다 잊고 새 출발하자. 그리고 내가 옆에서 잘 보필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라. 알겠지? 고맙다. 너 없었으면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이제 엄마랑도 끝났으니 나한테 가족은 너랑 처가 식구뿐이야.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당신 그 마음 먹기까지 힘들었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그렇게 남편과 저는 모든 걸 다 잊고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예쁜 아이도 낳고 병원도 잘 되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들도 남편에게 친부모님처럼 잘해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몰상식한 시어머니가 떨어져 나가니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던 시어머니는 아들을 이용해 돈을 갈취했고 그런 것도 모자라 그 돈을 갚아달라며 뻔뻔하게 나오셨죠. 그리고 저를 성에 차지 않는다며 매번 싫어하시다가 마지막에 대출을 받아달라는 둥 아쉬운 소리를 하셨던 어머니.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실물나는 나날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여기에 쓴 글을 제외하고도 늘 인격 모독을 당했던 적이 많았는데 정말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꽃길을 걷고 있으니 지나간 과거도 나의 인생 경험이려니 생각할랍니다. 여러분들도 아픈 과거가 있어도 그 과거를 딛고 꼭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런지 그때 그 일이 살짝 가물가물하기도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전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제대로 끝내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중퇴 후 바로 취직을 했어요. 뭐 나쁘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했죠. 제 앞가림은 잘했으니까요. 하지만 불행은 연속해서 찾아온다고 제가 한참 취직하고 일을 하고 있을 무렵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제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에게 친오빠가 한 명 있었지만 오빠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부모님이셨기에 상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20대 중반이 되었을 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죠.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저에게
울타리가 돼줄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전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던 남편은 결혼을 하고 보니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제 울타리는 없었어요. 부모도 없는 천의 고아 아니야?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중퇴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애를 며느리로 데리고 오냐? 뭐 우리 집도 없이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도 말 잘 듣는 며느리가 낫지. 조금 머리에 들은 거 있다고 아는 척하는 며느리가 낫겠어요? 전 그냥 애 잘 키워주고 집에 복종 잘할 와이프가 필요하다고요. 네 말도 맞지만 아니 웬만해야지. 안 그래? 어디 저런 애를. 아휴, 모르겠다.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 마음대로 해. 그래도 나한테 많은 거 바라지 말아라. 난 마음에 안 들어. 고등학교도 제때 못 나온 애가 어디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니?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일도 잘하고 나름 성실해요.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뭐 제가 더 잘할게요. 전 무난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친오빠는 마음에 안 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친오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일저일 안 해본 거 없이 노력 중인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하나뿐인 여동생 시집갈 돈도 마련해줘야 하고 어깨에 많은 짐을 짊어진 것 같았죠. 그런 오빠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제 한마디에 오빠는 결혼을 허락해 주었고 저에게 결혼자금도 보태 주었습니다. 참 네 남편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눈빛도 그렇고 아마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진 않으셨을 텐데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허락하는 거야. 알겠지? 대신 행복하게 살아. 혹시라도 힘들면 오빠 찾아오고. 이 세상에 너랑 나밖에 없잖아. 오빠 고마워. 그래도 형수씨 착한 사람이야. 부모님도 안 계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 나 잘 살게 두고 봐. 네가 그렇다면 된 거지. 어쨌든 힘들거나 하면 오빠 찾아와. 무조건 오빠는 네 편이니까. 알겠지? 그래야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두 다리 쭉 뻗고 계시지. 아유,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간다고 하고 참 기특하다 기특해. 잘 살아 이거서. 그리고 이 돈은 너 시집 갈 때 쓰라고 모아놓은 돈이야. 큰 돈 아니지만 그래도 보탬이 될 거다. 이거 보태서 시집 가. 에이, 오빠도 돈 없으면서 무슨 이걸 나한테. 아니야, 나도 돈 모았어 진짜. 괜찮아. 오빠도 어려운데 참.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하나뿐인 동생이 시집 간다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줄까? 그러니까 얼른 받아. 오빠 발 떨어진다. 오빠가 힘들게 돈을 버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흰 결혼을 했어요. 모든 기대감을 안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현실은 저의 상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야속하게도 말이죠. 결혼을 하고 보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살아왔던 삶과는 반대로 짊어져야 할 것들도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았어요.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 편이 돼줄 것 같던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그 누구보다 남이 되더라고요. 그저 본인의 엄마밖에 모르는 철저한 효자가 된 것이죠.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무조건적으로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얘, 어쩜 그렇게 간을 딱딱 못 맞추니? 이게 엄마 없는 티가 나는 건가? 대충 넣어도 맛있겠다. 안 그래?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시나 봐요. 보완할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엔 참고해서 양념장 넣을게요.
그게 말로 해준다고 되니? 요리는 머리만 있으면 한다는데 머리가 모자라는 건지 어쩜 이렇게 싱겁고 짜고 아휴. 그러게 집에서 요리 연습 좀 해라. 시집온 지 그래도 몇 달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되냐? 네가 하는 일인데 이제. 뭐? 내가 반만 하는 사람이야? 당신 말 다 했어? 아, 너무하다 진짜.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 너무 서운하지. 어머 얘 좀 봐. 이게 누구 앞에서 서방을 쥐잡듯이 잡으려 들어? 너 그렇게 배웠냐? 어? 어른 앞에서 그러라고 배웠어? 남편 말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가부장적인 모습은 보였지만 대놓고 저렇게 저에게 면박을 주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뻔뻔하게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하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의 투정이라도 할라치면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저에게 화를 내셨죠. 어디서 화를 내냐고 말이에요. 아까 말 뭐야? 어머님 계셔서 내가 차마 말 못했는데 당신은 어쩜 그렇게 한 번도 내 편은 안 들어주는 거야?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게 누구 때문에 온 건데 당신 하나 믿고 온 건데 그럴 수 있어? 당신이 그러면 어머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안 그래? 아니 그냥 맞는 말 한 건데 뭘 그렇게 따지게 해. 솔직히 시집 왔으면 이 집 가풍에 따라야 하는 건 맞는 거지. 뭐? 가풍? 아, 조선시대에서 왔니? 어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믿을 사람이라곤 당신밖에 없는 거 알면서 진짜 실망이다. 아니 그냥 내 하고 요리 잘하게 좀 책도 보고 하면 되지. 이게 그렇게 따질 일이야? 너도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다 정말. 나 지금까지 일하고 왔는데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야겠어? 이러면 너만 힘들어져. 그냥 순응하고 살면 편할 것을. 참. 남편이랑은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싸움만이 늘어갔죠. 애당초 그래서 이 부분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살면서 수백 번 갈라설까 생각도 했지만 참 야속하게도 그렇게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더라고요. 언젠간 변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의 끈이 참 남편을 놓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시간은 흘렀고 저희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임신을 하고 나니 남편도 달라질 거란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아이를 가지고도 모든 집안의 굳은 일은 제 차지였죠. 어느 누구 하나 제 몸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저 임신을 하나 안 하나 저는 똑같이 이 집에 부엌대기 그 자체였어요. 속상한 날이었죠. 예, 가서 기름 좀 짜와라. 방앗간 가서. 한 10병 정도 말해놨으니까 이거 배낭 메고 가면 될 거다. 얼른 갔다 와. 아, 어머니, 저도 이제 배가 불러서 무거운 거 드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 일 끝나면 같이 다녀든지 할게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 피곤하게 꼭 그래야겠니? 집에서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참나. 하나부터 10까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어머님도 아이 가져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얼마나 산모한테 부담이 되는지. 이랑 다녀올게요. 난 애 가져서도 다 했어. 그때 당시엔 내과에서 빨래도 했다. 쭈그리고 앉아서. 어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 잔말 말고 기름 짜와. 이미 전화 다 해뒀으니까 가지러만 가면 될 거야. 헛소리 말고 냉큼 다녀와. 괜히 나 열받게 하지 말고. 알겠니? 이런 것부터 티가 나는 거야. 못 배운 티. 어디 어른 말에 꼬박꼬박 말댔고. 말이라도 잘 들으면 내가 마음이라도 돌아서지. 에휴.
시어머니는 본인 때는 내과 가서 빨래도 하고 무거운 거 들고 잘만 다녔다며 기름 10병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에게 호출해봤지만 역시나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 기름 10병을 짜러 갔어요. 8개월쯤 됐던 때라 배가 참 무거웠지만 배낭도 무겁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배낭을 메고 택시를 타려고 가는 순간 친오빠를 우연히 만났어요. 친오빠지만 막상 창피하더라고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꼴을 보이는 것만 같아서요. 오빠 역시 저를 보자마자 한탄을 하더라고요. 아니, 너 힘들게 가방 메고 어딜 가는 거야? 오빠를 부르지. 임서방은 혼자 이걸 짊어지고 집에 가는 거야? 아, 임서방은 일하느라 바쁘고 그냥 후딱 택시 타고 가면 돼서. 뭐 오빠 안 불렀지. 난 괜찮아. 오빠도 얼른 갈 길 가. 데워다 줄게. 밥은 먹었어? 참, 사돈도 너무 하신다. 며느리 이렇게 만삭인데 이런 걸 시켜? 안 봐도 훤하다, 훤해. 아니야, 내가 하겠다고 한 거야. 오빠는 참, 그냥 후딱 다녀오면 되는데 뭘. 너무 그렇게 생각 마. 그나저나 오빤 어디 가는 길이야? 거래처 만나고 이제 들어가는 길이었어. 일단 다. 먹고 싶은 건 없어? 이렇게 만났는데 밥이라도 먹고 들어가. 오빠 바쁜 거 아니야? 난 괜찮은데. 그럼 우리 저기 가서 밥이나 먹고 얘기라도 좀 하고 가자. 이렇게 만났는데. 진오빠는 길에서 만난 저를 살뜰히 챙겨주며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임신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레스토랑 식사에 눈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먹고 있는데 오빤 절 안쓰럽게 바라봤고요. 그 눈빛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그날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먹어서 그런지 소화도 굉장히 잘 됐고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비죽도 못 먹었어? 아, 왜 이렇게 말랐어? 임서방이 이런 것도 안 사줘? 너 고기 좋아하는데 더 잘 먹어야지, 임신했는데. 아니, 사주지. 그냥 요샌 임신해서 뒤돌면 배고프고 뒤돌면 배고프고 그래서 그래. 새언닌 잘 지내지? 내가 새언니도 챙기고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시댁살이를 하니까 눈치가 보이긴 하네. 마음대로 외출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우리야 잘 지내지. 그나저나 참 너 걱정이다. 매번 이렇게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힘들면 오빠한테 얘기하라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많이 면박 주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 임서방이 잘 안 해줘?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야. 나 힘든 거 없어. 진짜야. 오늘은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 진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래도 어른 모시고 사는 게 아무래도 쉬운 게 아니긴 하지. 그래서 그래. 나름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오빠. 절 너무나도 걱정하는 오빠이기에 애써 둘러댔지만 오빠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결혼하고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핏줄이라는 게 뭔지 참 그날 서로의 얼굴만 보고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을 뒤로하고 전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낳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 집안의 외부인인 것처럼 취급했어요. 철저히 저를 배척하고 손자를 품에 안으시려고 하셨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애 데리고 잘 거니까 넌 알아서 자라. 우리 귀한 장손 네 손에 맡기면 되겠어? 이 할미 손에 커야지.
네? 제가 엄마인데요. 잠투성이 심해서 자다 깨면 저만 찾아요. 제가 재울게요. 어머님, 밤잠 깊으셔서 아이께도 잘 못 달래주시잖아요. 그냥 편하게 주무시고 아기는 제가 챙길 테니 이리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엄마인걸요, 어머님. 뭐야? 아니, 할머니가 손주 좀 끌어안고 자겠다는데 싫다는 거냐? 참나. 이런 게 며느리 살이구나. 아주 기가 막혀. 그게 아니라 애가 잠투정이 심하니까 제가 데리고 자야죠. 그리고 애가 저를 찾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낮에 보세요. 됐다니까. 세훈이 내가 참기마. 너도 참 임시집안 핏줄 내가 챙겨야지. 넌 성도 다른 남이나 마찬가지야. 알아? 시어머니는 극구 거절하며 아들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아들의 엄마인지 부모인지 모를 정도로 살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이를 데려갈라 치면 시어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지 않으려고 했고 오로지 본인 품에서만 놀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저한테 낯을 가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나날이었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보아도 남편은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며 저에게 오히려 면박을 주는 나날이었어요. 그때 살짝 우울증이 왔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성화에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울한 날들이었어요. 내가 세훈이 엄마인데 어머님이 자꾸 세훈이를 너무 감싸고 도니까 세훈이가 나한테 낯을 가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참 복에 겨운 소리 한다. 남들은 애 안 봐준다고 하는데 넌 엄마가 애 봐줘도 그러냐? 참나. 이러니까 잘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연세도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자라고 그렇게 봐주시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복에 겨운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짧아? 진짜 애다 애야. 어디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냐? 정말 내가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에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과잉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많이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혼자만의 발버둥을 친 거였지만요. 세훈이, 엄마가 유치원 다녀왔으면 손부터 씻으랬지? 얼른 손 씻고 와. 엄마가 간식해줄게. 손 깨끗이 빡빡 닦아야 해. 싫어. 할머니한테 해달라고 할 거야. 엄마는 맨날 나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하고 할머니는 다 해준단 말이야. 세훈이 너 자꾸 이럴래? 네가 이제 7살이면 혼자 하는 것도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떼쓰면 혼나? 응? 이제 형아인데. 얘, 넌 왜 그러니? 어쩜 그렇게 애를 못 봐? 세훈이 이리 와. 할미가 다 해줄게. 부엌에서 얼른 간식이나 가져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아이는 이제 제 말도 안 듣더라고요. 이 집안에서 저는 철저히 왕따인 것 같았습니다. 외롭더라고요. 아이마저도 늘 할머니 품에서 나오질 않으니 제가 정말 식모가 된 기분이었죠. 그러다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친정 오빠가 하는 사업이 점차 잘 되었고 그런 오빠는 저희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모든 걸 다 받기엔 염치가 없었기 때문에 번번이 거절하는 일도 많았고요. 하지만 오빠는 끝까지 저를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생각해봤는데 이제 나도 여유도 되고 애 엄마랑 상의해봤거든. 너희 집 하나 얻어주면 어떨까 하는데 어때? 에이, 무슨 집이야. 지금도 어머님네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괜찮아. 그리고 그 돈 아껴서
오빠 사업 자금에 보태야지. 넓은 집은 아니더라도 작은 집 하나 구해줄 여유 정도는 돼서 그래.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하나 해주셨을 건데. 내가 엄마 아빠 대신이니까 꼭 해주고 싶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어디 쉽냐? 너 표정만 봐도 알겠다.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임서방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서 분가라고 얘기해 볼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기다려봐. 오빠가 다 해결할게. 오빠의 아량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동생이라곤 오빠한테 도움 하나 못 되었는데 이렇게 집까지 해준다고 하는 걸 보니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역시나 남편은 오빠가 집을 해준다고 하니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공짜는 참 좋아하는 남편이었거든요. 형님이 그래도 염치는 있네. 본인 동생 내가 다 먹여 살리는 거 알아가지고 집 하나 해준다고 하시고, 안 그래? 그게 말이니 막걸리니? 내가 이 집에 사는 식모살이는 생각 안 해? 세훈이만 아니었으면 당신이랑 진짜 끝냈어. 알아? 참나. 누구나 안 그러고 싶은 줄 아나? 어쨌든 엄마한테도 잘 설명했으니까 빨리 이사갈 준비하자고. 드디어 내 집 장만하는구나. 오빠한테 고맙다곤 했어? 아무리 오빠가 여유가 되어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오빠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당연히 했지. 그래도 뭐 내가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닌데 뭐. 안 그래? 너 여태까지 먹여 살렸잖아. 그럼 된 거지. 남편은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기는 거냐며 염치 불구하고 받겠다고 덥석 그 집을 받았고요. 남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새 식구 처음으로 나가 사는 거니 저도 설레더라고요.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 일단 아이와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집을 해놓고 이사까지 완료가 되었어요.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집 명의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시더라고요. 뻔뻔하게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 집안의 민폐는 어디까진가 하고요. 너희 오빠가 해줬지만서도 집 명의를 남자 이름으로 해야지. 어디 여자 이름으로? 아휴, 못 배워먹은 집구석 같으니라고. 저희 오빠가 힘들게 돈 벌어서 해준 집인데 당연히 제 이름으로 해야죠. 저를 보고 해준 건데. 그리고 부부 사이인데 네 집 내 집이 어딨나요? 이번 주 일요일에 집들이 할 거니까 놀러 오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좋아하는 거 많이 해둘게요. 뭐야? 아주 버르장머리를 다 고쳐서 내보냈어야 했는데 또박또박 말댔고. 아휴,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다. 막말로 네가 그동안 우리 아들 등에 말대 꽂고 산 생각은 안 해봤니? 당연히 네 남편 명의로 집을 해야지. 아유, 속상해 정말. 빨대라뇨? 제가 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한 생각은 안 하세요? 그거 임금으로 치면 어머님 저한테 한 달에 300만 원은 넘게 주셔야 하는 거 모르세요? 돈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참나, 이제 와서 빨대라니 기가 막히네요. 말을 하셔뒀고. 너무 기가 막혀 저도 막말을 했어요. 제 막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엄청 화가 난다는 듯이 막무가내로 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욕설과 막말을 하셨어도 한 번도 때리려고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행동에 놀랐죠. 그리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사달이 날 것 같아 시어머니를 피해 분간 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도망 나온 거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아, 이제 하다하다 어머님이 내 뺨까지 치려고 했던 거 알아? 나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뭐? 엄마가? 네가 분란을 만들었겠지. 그래서 엄마 그냥 두고 나온 거야?
너도 참 너다.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었어? 남편은 이 말을 끝내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뒷이야기가 경악스러웠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 관계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꼭 제가 붙잡고 있던 실말의 기대감조차 사라졌거든요. 엄마, 얘 집으로 왔으니까 집으로 와요. 우리 집 비번 알지? 내가 문자로 남겨놓을게. 얼른 와서 할 얘기 있으면 해요. 남편은 전화를 끊었고 저에게 어머님과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절 감싸줘도 모자랄 판에 대놓고 적장에 저를 던지는 남편을 보니 정말 정이 다 털렸습니다. 그리고 전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관계도 다 끝내자고 말이에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한테 이런 얘기도 못하고 우리 관계는 진짜 끝이다, 끝이야. 더 이상 당신한테 거는 기대조차 없어, 알아? 어떻게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줄 생각을 안 하니? 정말 나는 너한테 뭐니 도대체? 끝내자 그냥. 아니, 엄마가 하실 말씀이 있는데 네가 그냥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서 얘기 끝내라고 한 거지. 어른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이렇게 얄밉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도우록 소리가 열리며 문이 화들짝 열렸어요. 친정 오빠더라고요. 친정 오빠는 밖에서 모든 얘기를 다 들었다는 듯이 남편에게 그대로 주먹을 내리꽂았어요. 남편이 질겁하며 피를 토하기 시작했죠. 저 역시 놀랐지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이 저희 오빠에게 피를 토하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뻔뻔하게 말이에요. 내 동생을 봐서 여러 번 기회를 준 건데 넌 인간 말종이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그냥 둘이 끝내. 그동안 안 봐도 비디오야. 내 동생이 어떤 수모를 견뎌왔는지 너 같은 남편은 필요 없으니까 넌 마저도 써. 내 주변 인맥 동원해서 너 매장될 각오해.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뻔뻔하게 네가 이 집에서 살 자격이나 있을 것 같아? 당장 꺼져. 알겠어? 아이씨, 아파. 아니 형님, 말은 들어보셔야죠. 옳은 말 무시하는 제가 더 문제지. 제가 문제인가요? 닥쳐. 나도 많이 참았어. 진짜 너랑은 끝이야. 알아? 뻔뻔하고 쓰레기 같은 놈.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알겠어? 내가 가만히 맞고만 있을 줄 알아?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나 때린 거 벌받게 할 거니까. 내가 가족이라고 선처해 줄 줄 알아? 어디서 주먹을 휘둘러 이것들이 쌍으로. 아주 깡패난 맨 앞셨네. 가만 안 둬. 알겠어? 이 피 좀 나는 것 봐. 이 나쁜 것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도 남편이 알려준 대로 집에 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꼴을 보더니 다짜고짜 저희 오빠 뺨을 날렸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아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쳤고요. 그야말로 넷이서 뒹굴뒹굴하는 싸움 한판이었습니다. 전 그동안에 당한 분노로 시어머니를 박살내 버렸어요. 머리끄덩이고 뭐고요. 그리고 결국 경찰이 오게 되었고 다행히 폭행은 쌍방으로 합의 볼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 소송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정말 힘든 싸움이더라고요. 친권과 양육권까지 걸린 문제였어요. 그리고 전 변호사를 만나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한 언어폭력과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까지 소송을 걸었어요. 한 3년은 걸렸어요. 다행히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안도가 되던지
길고 긴 소송은 그렇게 막을 내렸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분개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돌아가자 이제서야 마음의 안도가 놓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뒤부터 늘 불안에 치여 살았는데 그날 잠을 푹 잤습니다. 정말 모든 우울과 힘듦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뭘 잘못해서 저딴 거한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거야? 대한민국 법이 이따위면 되겠어? 참나. 아니, 기가 막히네. 내가 받아야지 위자료는. 부모도 없는 거 데려다가 며느리 시켜주고 사람 만들어놨으면 안 그래?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여기서 일해봤자 들어준 사람 일도 없으니까. 항소할 거야. 너 기다려. 이대로 못 끝내. 알겠어? 마음대로 해. 모자가 쌍으로 염치가 있어야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 그냥 둘만의 세상에서. 그리고 위자료랑 양육비 꼭 보내. 알겠어? 아줌마, 당신 아들 잘난 것도 없이 집 한 채 없는 놈 누가 데려가겠어요? 안 그래요? 이제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큰 욕심 부리다 다 잃었네. 이 집구석 꼴 좋다. 그니까 적당히 했어야지. 당신들은 벌을 더 받아도 모자라. 알겠어? 아, 정신 못 차렸네. 넌 내가 말했지? 온갖 거 다 동원해서라도 가만 안 두겠다고. 법정 책임은 이렇게 물고 이제 내가 내린 벌을 받을 차례야. 알겠어? 내 동생한테 함부로 대한 거, 상처 준 거 절대 용서 안 해. 어디 저런 놈이 감히? 그리고 남편은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오빠 거래처 사무실이었거든요. 거래처였기 때문에 사람 한 명 쉽게 자르는 건 일도 아니었죠. 오빠가 얼마나 그동안 남모르게 노력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오빠는 남몰래 그렇게 밤잠 못 자고 일해가며 정말 최고의 위치에 올랐어요. 오빠가 그렇게 남편 팔다리를 묶어놓고 남편은 권고사직까지 당하고 나서야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앞날이 막막하니 말이죠. 결혼하고 처음 들어본 남편의 사과였어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이제서야 듣게 되니 기가 막히면서도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무릎이었는데 진작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그랬니?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참 고소하더라고요. 내가 당한 거 그대로 갚아주는 것 같아서 말이죠. 얼마나 싹싹 빌던지 아주 우습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숨 쉴 구멍은 마련해줘야지. 내가 세훈이 아빠인데. 모유 먹고 살라고, 안 그래? 너무하다. 미안해. 그러니까 형님한테 잘 말해서 나 숨구멍 좀 트이게 해줘. 우리 집 지금 너한테 위자료 주고 개털이야. 알잖아, 우리 집 사정. 그러니까 너네처럼 없는 집이 더하다고? 왜 그랬니? 내가 더 없어서 무시했어? 인간 말종. 네가 알아서 해. 양육비 밀리면 소송 들어갈 줄 알아. 하루 벌어 하루 살든 너네 엄마한테 돈을 어디서 융통해 오라고 하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알겠어? 쓰레기. 아, 내가 다 미안하다. 사과할게. 엄마한테도 얘기해서 사과하라고 할게. 그러니까 숨통만 쉬게 해줘, 제발. 우리 오빠가 성공해서 다행이지. 과거에 우리 오빠였다면 넌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지.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아. 내가 당한 거 너도 똑같이 당해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알겠어? 내가 너네 집에서 매일 당한 거잖아. 넌 아직 해보지도 않고 무릎부터 꿇니? 나랑 결혼한 것도 그냥 날 이용한 것뿐이야. 맞지? 내가 그때 미쳤었지. 미친놈. 어쨌든 잘 살아보렴. 세훈이 봐서라도 이러지 말자. 아빠가 그래도 번듯해야지.
내가 미워도 세훈이 좀 생각해줘. 우리 아들. 아니, 나 이제 그렇게 안 살아. 내가 당한 거 다 돌려주고 살 거야. 그러니까 너도 벌 받고 일용직이나 알아봐. 남편이 싹싹 빌었지만 그동안에 쌓여있던 울분이 많았던지라 고소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면접 때만 보여주곤 했어요. 시어머니도 이제서야 본인들이 큰일 난 걸 아셨는지 면접 때 잠깐 만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정성은 1도 느껴지지 않았지만요. 그저 본인들 지금 앞길이 답답해서 아쉬워서 한 소리 같았거든요. 실제로 용서가 되진 않았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무릎이 이렇게 쉬운 걸 알고 나니 되려 웃음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고소했습니다. 미안했다. 사돈한테 잘 얘기해서 일하는 곳만이라도 편하게 해줘라, 응? 세훈이 아빠인데 너무하지 않아? 이제 와서요? 됐어요. 진작 잘하시지. 참나, 숨구멍 막히니까 비는 꼴이란 참 우습네요. 당신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 때도 있고요. 안 그래요? 평생 반성하며 그냥 사세요. 과거에 계속 후회하면서. 사람 우습게 본 죄 톡톡히 받는 겁니다. 세훈이를 봐서라도 봐줘라. 우리 아들은 잘못 없잖니. 내가 잘못이지. 그래, 이 늙은이가 주책이었어. 미안해. 당신 같은 엄마를 둔 게 죄지 그 사람은. 그리고 교육도 잘못 받았고 잘못 컸고. 그냥 달게 받으세요. 당신들의 벌이니까. 그리고 전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한 지 7년째예요. 다행히 이혼하고 오빠 회사에서 자리를 잘 잡아 지금까지 일을 하며 지내고 있죠. 워킹맘이자 싱글맘이기에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때 시어머니에서 살았을 때보다 아이도 훨씬 안정을 느끼더라고요. 모자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좋고요. 친정오빠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음에 참 고맙기도 하면서 가족이 최고라고 많이 느끼는 요즘이네요. 그땐 왜 이렇게 어리석었었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렵기도 했고 사리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우울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해결되고 나니 우울증은 말끔히 나아졌고요. 지금으로서야 참 행복하다고 느끼는 요즘이네요.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계속 어둠 속에 갇혀있기만 한 것 같았는데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살면서부터 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에요. 물론 친정오빠의 도움이 컸지만 말이에요. 오빠도 저의 밝은 모습을 보니 참 좋다고 말한답니다. 너무 힘든 삶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의 내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글솜씨지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